네, 영화계 소식과 함께 주말에 볼만한 영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이야기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뭐 예상을 뒤엎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씨가 계속해서 좀 1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새로 개봉하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 바짝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공포 영화인 컨저링 2라던가 그리고 곡성도 계속 힘을 받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개봉하는 정글북이 계속해서 좀 6월 내내 좀 흥행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300만 관객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 아가씨가 상업적으로도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 보죠? 사실은 박찬욱 감독이 만든 어떤 영화보다 좀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이번 듯합니다. 아가씨가요. 네, 일단은 19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00만 가까이 관객이 네. 들어갔다라는 거는 성인 관객들의 그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일단은 칸이라는 굉장히 명예로운 그 경쟁부에 진출했다라는 그 부분이 권위적으로 좀 탄력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김민희 씨 같은 유명 여배우의 좀 노출신이 있다, 정사장면이 있다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한 영화나 혹은 이런 게 아니라 작품성을 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박찬욱 감독의 독특한 미장센도 즐길 수 있지만 또 어른 취향의 어떤 부분들도 만족시켜 준다라는 게 흥행에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목요일에 개봉한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그리고 컨저링 2, 또 정글북. 자, 이렇게 할리우드 대작 영화 3편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글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사도 일찍 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북미 대륙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게 3주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력이 인정된 작품이고요. 우리 네. 컨저링 2 같은 경우도 속편이잖아요. 그런데 네. 컨저링 1편이 한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고 제임스 완 감독이 한국에 내한해서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죠. 네. 그만큼 또 흥행이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크래프트는 아마도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말할 여지 없는 이미 일테면 알려져 있는 작품들이 다시 개봉한다라고 봐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워크래프트 기세가 대단한데요. 어떤 영화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게임 워크래프트가 원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마 이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게임을 안 하셔도 오크족이라던가 인간계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오크와 인간의 어떤 결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이다 보니까 화합하자는 사람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는 사람, 뭐 정복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이를테면 게임에서 보여주는 전쟁의 구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게임의 그 즐거움을 영화적으로 재현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예. 이미 이 판타지 블록버스터가 워낙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이런 영화들을 판타지 블록버스터라 부르는데요. 관객들의 기대가 굉장히 그러네요.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컴퓨터서 게임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옮겨진 경우 이전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면 아마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던 툼레이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파이널 판타지라던가 어쌔신 크리드 그리고 앵그리버드 더 앵그리버드도, 무비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손에 들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극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네. 역시 이제 게임은 서사적으로 좀 탄탄하게 관객들 그리고 게임 사용자들 유저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끝까지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데요.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살려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글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화 영화 또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영화는 그 앞선 작품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실사 영화지만 네. 와 저게 어떻게 실제로 찍었지라는 게 궁금해질 정도로 굉장히 화려해진 그리고 예. 성숙해진 CG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감독이 존 파브르 감독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이언맨을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CG의 수준이 어른이 봐도 전혀 눈속임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약간 턱이 벌어진 상태로 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에 예. 작품 자체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1894년에 그 작가 키플링이 쓴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예. 보니 이야기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히 이 배경이 되는 그 벵갈룰루 정글에 가서 10만 장 이상 되는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을 CG로 재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보는 디지털 정글인데요. 그
디지털 덩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호강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영화일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또 공포 영화가 제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컨저링 2. 그런데 이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귀신 들린 집이 될 듯합니다. 예. 어느 집에 이사를 간 부부가 점점 뭔가 집에 귀기를 느끼게 되고 이 컨저링 1편이 한국에서 굉장한 흥행을 거두게 되는데요. 전 세계로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흥행이 좀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집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해서 조금씩 귀신에게 사람이 이제 우리가 빙의 된다는 표현을 예. 쓰죠. 귀신에게 이제 사로잡히는 현상 가운데서 또 엑소시스트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과정을 보여주는데 1편은 일테면 가구가 떠다닌다거나 이렇게 특별히 유령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영화로 유명했는데요. 이번에 컨저링 2편에서는 귀신까지도 등장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네. 공포의 질감이나 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만합니다. 네, 컨저링 3도 나온다고요? 아마 계속해서 원래 네. 공포 영화는 인기가 많으면 예, 계속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나오죠. 영화로 이제 시리즈가 네. 되거든요. 귀신 들린 집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공포 영화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포 영화는 사실은 아주 한여름보다는 이렇게 초여름에 개봉을 하는 게 이제 개봉 시즌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무서운 이야기 세 번째 편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 영화로 제작이 돼 있는데요. 조금 사회성 짙은 공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로봇 소년이 등장해서 인간과 애정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로봇은 물건이다 보니까 뭐 폐기 처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가까운 사회, 미래 사회 같은 경우에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좀 무섭지만 그래도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좀 기묘한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더 보이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이제 입양된 아이로 인한 공포가 종종 네.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오펀이라던가 오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작품일 텐데요. 이 작품 역시도 입양된 소년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과거에 그 소년에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테면 그림 속 소년과 그리고 실제 소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말에 볼만한 영화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